한국인들은 1년에 커피를 367잔이나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잔꼴로 마시는 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식처럼 여기는 커피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비싼 원두가 맛의 비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커피 속에 담겨진 과학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인기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는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고종 황제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파천 때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1861년 조선 철종 때입니다. 프랑스 신부가 전했다고 하죠. 그 이후 1880년대가 되면 양반층까지 커피가 퍼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평민들 사이에 커피가 퍼진 것이 1860년대이니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세계적 트렌드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스타가 된 과학자들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드는 최적의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오리건대 화학과의 크리스토퍼 핸던 교수는 12월 6일 국제학술지 매터지에 원두를 갈 때 물을 약간 뿌리면 정전기를 줄여서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던 교수는 실험실에 커피 추출기를 두고 에스프레소 커피 맛의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원두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떤 장비를 썼는지에 상관없이 정전기가 맛을 좌우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풍선을 스웨터에 문지르고 머리에 갖다 대면 머리가 삐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두를 갈면 입자들이 마찰력이 생기겠죠. 이 마찰력 때문에 정전기가 생깁니다. 전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밀어내고 어떤 부분은 뭉쳐집니다. 원두를 갈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면 커피 입자가 많이 날아가거나 혹은 뭉쳐집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의 맛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커피콩을 볶는 시간이 짧아서 색이 옅은 원두는 수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원두는 정전기가 덜 발생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짙은 색을 띠는 원두라 하더라도 분쇄하는 과정에서 물을 추가하면 정전기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물량은 얼마일까요? 연구진은 원두 1g당 20마이크로리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물은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작은 분무기로 두세 번 정도 물을 뿌리면 되는 양입니다. 원두를 갈 때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커피 업계나 혹은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전기가 커피 맛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원두를 갈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커피의 원산지나 가공 방법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원두의 색상이나 이 원두를 갈아서 만든 커피 입자의 크기 그리고 수분 함량과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원두를 갈 때 물을 넣으면 실제 커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원두를 갈 때 물을 추가하면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만 커피의 농도는 짙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두를 갈 때 정전기를 줄이면 커피 입자가 균일해져서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원두를 갈 때 물을 추가하면 커피를 내릴 때마다 맛이 비슷해졌습니다. 커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오리건대 연구진은 원두를 갈 때 어떻게 해야 커피 맛이 좋아지는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두 단계에서부터 커피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스타트업인 데메트리아는 인공지능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생두 단계에서부터 커피 맛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맛은 생두 속에 포함된 2000여 가지의 화학 성분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데메트리아가 생두가 어떤 커피 맛을 내는지 알아낸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생두에 적외선을 쏩니다. 적외선은 생두 속에 포함된 유기분자와 부딪혔다가 반사됩니다. 유기분자마다 적외선을 반사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결국 적외선 반사파를 가지고 생두 안에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지, 어떤 유기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커피 전문가들이 특정 원두로 내린 커피 맛을 품평합니다. 이 원두는 분석해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맛이 어떤 유기분자와 연관되는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적외선 센서로 알아낸 생두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커피 맛을 낼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메트리아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커피 재배 단계에서부터 맛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는 대부분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로부스타 품종으로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2040년에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품종이 멸종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커피가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것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해발 고도 1000m에서 2000m 사이의 고온지대에서 자랍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지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산꼭대기에 가면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을 찾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잘 견딜 수 있는 야생 품종을 찾아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